네, 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주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봄이 완연해졌고요. 들판에는 우리 일하는 손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저도 오늘 열심히 일하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안내면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계세요. 뭐 열심히라는 말이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이 이렇게 농업을 하고 계신데요. 안내면 그 농민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황중환 선생님 함께 모시고 우리가 사는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중후한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 먼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예, 저는 안내면 현리에 살고 있고요. 예, 네, 농사를 열심히라고 했는데 이게 동네에서 열심히 안 하는 농사꾼으로 좀 유명하고요. 예, 네, 농사 지으면서 안내에서 방앗간 도정일도 좀 하고 또 형님들하고 지역에서 농민회 활동하고 있는 황중환이라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동네에서 저도 이제 그 뭐 감자 심고 이제 밭도 고추 심을 준비하고 그저께 오늘도 이제 이 준비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땐 제가 좀 시덥잖아요. 왜냐면 일하는 게 이 고랑을 타놨는데 고랑이 삐뚤빼뚤 제가 봐도 지금 벌써 몇 해째인데도 제가 봐도 왜 내가 이렇게 어르신들 해놓은 거 동네 우리 사람들이 해놓은 거 하고 보면 차이가 나는지 이걸 언제 따라잡나 이게 참 부러움의 대상이고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뭐 언젠간 되겠죠 뭐.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간 저는 우리 황 선생님이 참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참 좋게 저는 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뭐저 사회 공동체 활동도 하고 또 뭐 이제 그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철학의 기초에서 어떤 정치 활동도 하고 계시고 저는 뭐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농민회에서는 또 중요한 직책 맡고 계신가요? 현재 지금은 이제 옥천군 농민의 정책국장 맡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그렇죠. 예, 옥천군 농민회에서 또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십니다. 이 농민회에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역의 농업 정책을 선도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고 농민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늘 대변해 온 걸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지금 그 농사는 주로 어떤 농사를 좀 짓고 계신가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음,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거나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농사를 제가 별로 안 하고요. 예. 예, 봄에 지금은 이제 보리랑 네. 보리 후작으로 이제 조 이렇게 수수 이런 어, 잡곡 그리고 논에 이제 친환경 어쨌든 밭도 논도 찰벼를 심고 있고 논에 그래서 학교급식이랑 뭐 한살림 이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안내에서 이 한살림이 조합원들이 안내 쪽에 이렇게 방문도 자주 하시죠. 예, 뭐 한 지금은 물론 6년 정도 지금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한 그렇죠. 5, 6년 동안 대전 소비자들하고 계속 도농 교류했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안내에 계신 민병영 대표님이 네, 좀 크게 노력하셔서 사실은 일소 복원 사업을 좀 했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것저것 좀 어려워지니까 좀
지금은 좀 주춤한데 네. 단순히 어디서 파는 늙은 일소를 사올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한번 일소를 길러보자, 훈련을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송아지를 사와서 아니, 저희가 형님들이 콧뚜레를 뚫고 사실은 뒤에 타이어를 달고 연습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대전 소비자들하고 같이 했었죠. 예. 네, 그 자체에 대한 굉장한 흥미로움이 유발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소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흥미잖아요. 아, 네네. 그 도시민들은 정말 특별성이거든요. 네. 지금 뭐 시골에서 일소 보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작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르신들도 많이 하는 얘기가 지금 있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농사질 사람들이 있겠냐라고 얘기하시듯이 그렇죠. 지금 쟁기질 해본 소들이 죽으면 쟁기질할 소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더 문제는 결국은 일소를 만드는 과정이 상실된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소를 훈련시키고 콧뚜레는 어떻게 뚫었었고 이게 송아지를 일소로 어떻게 키우는가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는 복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좀 재정이나 이렇게 노력이 좀 많이 투여되고 저희도 한 4년을 했는데 예,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사실은 대표로 계신林병용 대표님이 사실은 큰 네. 고생을 하시고 결심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끌고 올 수 있었던 거고 예. 그게 사실 뭐 소중한 자산이 돼서 뭐 지역의 대전 소비자들도 사실은 한 마리 송아지가 소로 커나가는 과정을 같이 체험하고 이제 같이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일소가 그 밭을 갈고 하는 거를 지근거리에서 보는 것도 굉장한 재미고요. 그 소달구지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문명화됐다고 하는 데서 이 차라는 뭐 자동차 또는 뭐 도시에서는 이 아스팔트 길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녹록길에서 뭐 트럭을 타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와 전혀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소달구지 타보는 거. 그 느리지만 그 소달구지가 시골 정서 풍경과 함께 주는 그 사람의 감성 메시지는 이게 엄청나거든요. 거기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 마음이 교감이 일어나고 그것이 적정한 소비로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거래. 이래서 도농이 함께 살고 사실은 농산물이 적정 가격을 받고 땀의 대가가 나오고 또 도시민은 그 정서, 향수 이런 것들을 시골에서 힐링과 함께 그 건강한 먹거리를 취하고 이런 게 서로 이렇게 상생의 효과가 나오면 이게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농촌도 살고 그리고 땀의 가치가 존중되고 참 이런 아름다운 우리 사회 풍조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 우리 재석 PD는 어때 일소라는 거 소가 밭 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제 그 고향이 이 옥천보다 더 시골인데 거기 그 지역 신문 편집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봄철이 되면은 소가 이제 밭 가는 모습이 되게 정겨운 풍경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신문에서도 이렇게 한컷 담고 싶은 풍경인데 이렇게 소로 쟁기질하는 곳을 수소문해도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쟁기질을 하는 곳이. 그렇죠. 저도 진짜 소가 한 걸 저는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석 PD는 20대니까 직접 보기는 굉장히 힘든 사례인데 그걸 복원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민 회장님의 의지가 대단한 분이라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지만
굉장한 노력이고요. 이 사실 일소가 복원돼서 그 풍경이 늘 보여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적 문화 자산이에요. 역사적인 문화 자산. 우리가 이 시대적 이런 상황에서 그 엄청난 문화적 자산인데 그걸 우리 지역에서 복원한다는 거는 굉장한 노력이었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걸 통해서 도농이 함께하는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로 하여간 더 노력을 해서 이걸 좀 더 잘 되도록 주변에서도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소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있다면 그 공적 구조로 좀 해결하고 하는 노력을 좀 더불어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이런 여론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 저희도 사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저도 어릴 때는 저희 집에서는 사실은 소라는 부분은 필요하니까 사실은 밭갈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키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의 그 훈련 과정이 결국은 밭갈이 농갈이의 성과로 나타나니까 투여를 했던 건데 저희 역시도 가장 어려운 건 이거는 보상 없는 사실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되는데 이 송아지라는 게 내가 일주일 너 한번 바싹 교육시켜 볼 테니까 너 이제 밭갈이를 한번 익숙해져 봐가 안 되더라고요. 얘가 한계가 너무나 사실은 옛날처럼 계속 일을 한다면 오늘도 밭갈이 조금 하고 내일도 좀 하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그렇죠.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이러면 꾸준히. 이건 이렇게 하고 이라저라 하면 말을 알아듣는데 그게 사실은 농민들한테는 시간이 엄청나게 투여돼야 되는 거고 네. 그것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훈련시킨다는 게 한 사람의 희생 사실은 뭐 아니면 그 몇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요구하는데 단기간의 노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이걸 일시켜서 훈련시켜서 우리 집에 가서 일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사실은 당장 내일을 못하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 과정이 미흡하니 사실은 해도 그 텔레비나 이런 데서 보시는 것처럼 멋지게 이렇게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한계다. 실제 이 소는 사실은 그걸 해보긴 하지만 이게 내 삶으로 사실 뭐 멍해집이 생길 만큼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멍해집이 생겨야 일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시킬 때마다 낯선 거예요. 훈련할 때마다 낯설고. 그게 소도 아프고 예. 굳은 살이 배겨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게 사실은 한두 사람의 결심과 선의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얘기하신 재정적인 사실은 시간적인 이 투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서 사실은 준비되지 않고 그래 내가 좋은 뜻이니까 좋은 마음이니까 한번 우리 해봐라는 시작하기엔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와 사람 간의 그 완전한 교감이 있잖아요. 가는데 이 밭을 가는데 이게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러저저저저저저저 워워 하면서 이렇게 이 줄을 잡고서 왼쪽을 치면 왼쪽을 조금 틀어주고 소가 오른쪽을 치면 오른쪽을 틀어주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줄을 이러면서 이 신호를 완벽하게 소를 모는 농부와의 일체감 속에서 그 일항이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공력이죠, 공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사회적 공적 기구로 그 일소를 관리하고 왜 군대 가면 우리가 왜 그 군견을 키우는 군견 사병이 있듯이 우리가 이게 좀 그 적절한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키우고 이거를 직업을 하고 공적으로 이분의 노동력을 보상해주고 이런 것들이 해서 이게 일상성이 돼야죠. 일상성이 되고 소도 익숙해져야 되고 사람도 거기에 이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 일자리처럼 만들어져서 그분도 그거를 해야죠. 왜냐하면 기계를 하면 훅 갈고 말 거 아는데 서로 해야 돼. 이 한 번은. 그래서 이게 유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 공적 논의 틀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지금 안내에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알았는데 이걸 우리 사회가 좀 끌어안을 필요가 있고 공력을 좀 모아야 될 우리 지역 사회가 말씀하시는 있다고 봅니다. 부분에서 사실은 옥천이 그 문화 이렇게 조사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박물관도 만들겠다고 하고. 네. 근데 이제 정말 문화는 어디에 있나 사실은 이게 그런 박물관에 갔더니 옛날에 속 끓던 영상이 틀어져요. 그렇죠. 그거 보려고 사실은 박물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려고 사실 우리가 문화를 위해 우리의 예산을 투여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저는 실버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단순히 거리 청소를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아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사실은 지역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수집하고 채집하고 그걸 기록하는 것은 1차원적이다.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단적으로 알레만 보더라도 점점 사라지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꼴짜기 이름들이에요. 그렇죠. 개별 마을들 그 단독 동네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 불학의 이름, 그렇죠. 꼴짜기 이름, 고든티. 저거는 왜 고든티인지 사실은 조금만 있으면 몰라요. 그냥 어디에 기록돼 있는 그랬다고 하더라가 서적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전해지는 사실은 민담이나 옛날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 오히려 저는 옥천의 민담과 문화, 마을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이 전승하고 전래할 수 있도록 그런 데서 이런 서로 사실은 밭쟁이 갈고 이런 거 역시도 박물관을 건물 세우는 데 들어간 돈보다 이러한 데 실제로 우리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옥천은 살아있는 사실은 문화 지역이 되는 거지 단순히 그런 기록 많이 해놨다고 박물관 번듯하다고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 황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는 그 골짜기도 그 쌀개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골짜기가 쌀개실 제가 사는 곳이 그 골짜기로 들어와서 쌀개실인데 그 쌀개실에 들어와서 또 골짜기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지리산에 옛날에 뭐 이렇게 뭐 토벌대가 들어닥쳐도 그 지역민들이 뭐 무슨 꼴로 모여 그러면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 지역민들만 알아. 그럼 거기로 가니까 그럼 모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지역민들만 알 수 있는 이름이 있고 거기에 내려오는 역사적 전통 그 뭐 민담 말씀하신 것처럼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문화적 자산이죠. 이걸 좀 잘 보존하고 발굴해서 설명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역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에 관광객이 오는데 번듯한 호텔 전온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호텔에서 자려면 도시에서 자죠. 옥천에 왔으면 정말 그 향수가 그려지는 환경, 문화, 정서를 취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 말씀을 드리지만 집집마다 옛날에 썼던 사랑방을 살짝 좀 개조해서 집집마다 방 하나씩을 민박으로 내놓고 새끼 중에 한 끼는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해라 이거죠. 그러면 주인과 그 뭐
밥 만들어 먹으면서 된장국 끓여서 뭐 같이 파다듬고 이러면서 된장국 같이 끓여서 먹으면서 구수한 사투리도 들고 지역 이야기도 들고 이 지역에 내려오는 이야기 그런 구수한 것들이 오가면서 지역에 대한 정이 쌓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정이 쌓이면 그 정을 기반으로 농산물 교류도 하고 문화적 교류, 이 생산물도 교류하고 이렇게 2차, 3차 이런 경제 유발 효과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번듯하게 집 잘 져놓고 체험관 잘 져놓고 이게 문제가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단체 관광객은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또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자쌤이 선곡하신 노래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예. 이무진 노래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잘 산다는 말,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을 사이가 좋다는 말이래요. 사이가 이제 관계망 속에서 사이가 좋다는 말 뜻이라는 거예요. 잘 산다. 우리는 왜 돈이 많으면 잘 산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자를 나타내는 얘기고, 돈이 많은 건 사실은 잘 산다는 것은 이 관계망 속에서 사이가 좋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뜻을 때가 알았구나 하고 그저께 이제 이걸 느꼈는데,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잘 살려면 어떠냐는 지역 공동체가 좀 건강해야 된다. 지역이 서로 돕고 나누고 문화를 향유하는 힘, 이게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거듭 해보고요. 우리가 안 내면은 또 안남도 잘하고 있지만 안 내면에서도 이런 공동체 활동이, 지역 공동체 활동이 잘 되고 있고 노력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운동에 우리 황 선생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 공동체 활동에 또 농민에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활동하는 사항을 좀 한 가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뭐 제가 열심히 못 하고 있어서 지역에 안내는 사실은 그 이장단들이 지역에 예. 뭐 방과후 학교라든지 지역 안내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런 뭐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사실 요즘 좀 고민 드는 거는 지역 살리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사람을 낳아서는 안 되니 그러면 이주를 어떻게 촉진할까? 어떻게 사람이 들어오게 할까? 이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까?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 즉 들어오면 줄게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좀 사실은 고민을 하다 보면 그 혜택 때문에 옥천을 들어오거나 옥천 중에서도 안내를 들어올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지역을 살리는 걸까? 그렇다면 차라리 옥천 다음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권한을 누려야겠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당연히 들어온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옥천에 가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준다. 옥천에서는 건강한 일자리를 지역에 만들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해준다. 옥천에는 어르신들까지도 지역에서 꾸준히 계속 건강하게 자기 한 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 공동체 급식 구조를 만들어 준다. 옥천에서는 여성들이 농촌 지역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그만한 건강한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공동체를 챙기면서 지역이 사실은 옥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안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농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그만한 혜택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사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귀농 귀촌한 그 순간 1년, 2년, 길어야 5년, 10년 동안이 아니라 내가 옥천에 사는 평생 동안 행복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당연히 들어올 고민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길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좀 돼요. 그래서 유입을 위한 고민이 유입자를 한정되는 고민을 좀 넓혀서 사는 게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몇 년 행복했는데 그 다음에는 절벽이면 10년 있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평생 행복할 수 있어를 사실은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지역 공동체 운동의 방향이. 그러네요.
야, 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저 황교안 선생님 말씀 들으면 제가 많은 깨달음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일상이 행복하고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이런 것들 그 자연스러운 그런 혜택 아닌 일상으로 그것이 누리고 있을 때 외부에서 봐도 나 저 지역에 가면 저렇게 주체적으로 그 지역의 그 지역다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사이좋게 관계망 속에서 잘 살고 있는 게 부러워서 나도 저기가 살고 싶어. 그럼 이제 이걸 역설적으로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 오면 뭐 줄게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죠. 우리가 뭐 혜택 줄 테니까 우리 지역으로 이사 와. 이거는 아주 단발적인 효과지만 지금 근원적으로 우리 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민들이 그런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면 외부에서 오히려 뭐 줄게가 아니라 저렇게 만족도 높게 지역민들이 지역다움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잘 사는 걸 보면 나도 저기 가서 살아보고 싶어. 이렇게 느끼게 해준다는 것은 이게 아주 장기적인 플랜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 어르신들의 삶이 네, 내 삶이 네. 저렇구나. 결국 네. 나도 노년에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음. 편안한 마음으로 옥천에 살면 되겠구나를 사실은 느꼈을 때 옥천에 나도 그럼 정착하겠다. 이렇게 옥천에 거주하는 누구나에게나 다 주면 누구든 들어오시는 분에게 저희는 역시 차별 없이 다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오히려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왔다가 내가 이게 생각이 아니면 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저 어르신들의 삶이면 같이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노인 복지 세미나를 이제 이렇게 발제하러 다니다 보면 그 발제자들 분들도 그 전문가 분들도 이 얘기를 해요. 학자분들도 노인이 지금 뭐 이제 노인 수당을 뭐 이제 이렇게 뭐 25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받고 노인 일자리로 해서 또 뭐 27만 원 뭐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분들이 분석한 거는 그렇더라고요. 노인이 한 달을 생활하는데 55만 원이 현재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5만 원은 어떻게든 만들어지게 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어떤 그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실은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 사실은 문화적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인만 외로움을 타는 게 아니에요. 노인들은 멀리 못 나가니까 외로움이 더 크게 절박하게 와닿는 거고 왜 그러냐면 관절이 이제 아프고 이게 멀리 걸으면 이제 힘이 드시니까 멀리 못 걷고 막 이런 이제 물리적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은 뭐 걸었다고 못 걸을 정도로 다리가 아프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외로움을 덜 타는 거고 노인들은 내가 움직여서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굴 만나고 싶어 얘기하고 싶은데 못 가니까 외로움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문화적 틀을 우리 지역의 문화적인 그 사회 관계망을 얼마나 만들어 놓는지 그래서 거기서 즐김의 장이 있는지 모여서 우리 마을만 해도 이 코로나 이전에는 겨울에 특히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참 재밌어.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매일 만나도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날 또 화제가 달라져. 그래갖고 막 담소를 나누며 점심 해 먹으면서 겨울에 그 농한기에 그렇게 하고 즐기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기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점심 한 끼 먹는데
만들어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꽃이 피는데 이게 우리의 이 문화적 자산이구나. 그 비용이 얼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비용도 재밌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왜 고향인 사람들이 느닷없이 집 방문했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나눠 먹고 그러면요 같이 한 끼 먹고 옛날 얘기하고 이러고 가다가 자기는 매일 못 오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주머니에서 봉투지 하나 놓고 가고 이래요. 그러면 그걸로 뭐 부식도 사고 뭐 이 돈이 뭐 없어서 밥을 못 해 먹는 게 아니더라고. 돈이 남아요 오히려. 뭐 이런 공적 기금도 만들어지고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이 굴러가는 걸 보니까 이런 것들부터라도 우리가 소소하게 지역 공동체 운동을 우리가 챙겨서 정말 그리고 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군에서도 이렇게 너무 큰 돈 들이고 막 건물 짓고 마을에 간 다시 질 생각 이런 거 이거 돈 엄청나게 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문화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하드웨어가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데 이거를 좀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가 지역의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지역의 정체성 속에서 외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기는 모습에 나도 가서 거기서 살면서 동화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오면 뭐 줄게보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이다 하는 말씀을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황 선생님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좀 사실은 좀 바보처럼 살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유행가 좀 사실은 근데 또 제목도 있어요. 유행가. 지역에서 제가 또 되게 까칠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예, 뭐 어디 가면 또 이렇게 좀 회의 때 꼭 딴지 걸고 한마디씩 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좀 감초죠. 좀 오래된 얘기인데 사실은 뭐 어느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바보라는 게 결국은 바보라는 게 사실 모든 걸 뺏길 것 같지만 자기가 지켜야 할 것 앞에서는 정말 바보처럼 다 걸고 싸운다. 바보라는 게 그냥 다 내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 역시도 바보처럼 결국은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는 데서는 좀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을 좀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즈음에 사실은 뭐 메일 이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메일 이렇게 하면서 바보 이렇게 이제 뭐 찾고 그러다가 이제 뭐 바보처럼 살자 이게 사실은 메일 아래 글을 달리는 메일 아래 이제 그렇죠. 서명글로 달리게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그 전직 대통령 수식어 앞에 바보가 붙습니다. 참 가슴이 아련한 부분인데요. 그분도 왜 많은 사람들의 지금 이 세상을 떠났는데 존경을 받는 이유가 정말 모든 거를 다 내놓을 수 있는 해량은 정말 그 깊이 있게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셨기 때문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큰 그릇이어야만 그런 해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련하기도 한데 우리가 바보라는 말은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엄마하고 살죠. 이아가 그게 이제 지금 인기가 있는 김태리가 주인공인데 엄마하고 사는데
학교 갔다 와서 그러거든요. 엄마, 애들이 나 놀려. 엄마하고 살으니까 그 놀림거리도 아닌데 애들이 이제 장난 삼아서 하겠죠. 근데 물론 장난 삼아서 해도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그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근데 엄마가 역설적으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놀리는 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방송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쌩까라는 거예요. 응, 응. 네가 개의치 않아야지. 네가 그거 갖고 슬퍼하거나 그러면 걔들이 신나서 너 내일 더 놀려. 그러니까 네가 전혀 이제 개의치 않으면 걔들이 재미가 없어서 너 안 놀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야. 엄마 맞아 이래요. 내 엄마 맞아. 이게 나를 위로해 줘야지 이거거든요. 근데 아니야. 이게 뭐예요? 더 큰 마음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바보라는 게 이게 더 큰 해량을 갖는 우리가 이제 그런 뜻을 내포한다고도 보여지는데요. 그 장면을 영화에서 그게 떠오르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놀리는 사람을 그때 너 놀리지 마. 이게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올라 하면 그가 계속 하는데 약올라 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외면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면 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선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엄청난 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좀 바람지 그런 우리가 크게 보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요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황 선생님은 여가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낚시도 되고 산책도 하고 또는 영화 채널을 보기도 하고 스포츠 채널 TV 감상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시간을 조금 시간이 나고 이럴 때 어떤 여가 생활을 좀 하시는가요? 어떡하죠? 제가 선생님한테 제일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저는 뒹굴거리면서 테레이블을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좋아요. 저도 TV 보는 시간이 꽤 많아요.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많이 봐요. 다큐멘터리 많이 보고 동물 프로그램 많이 봐요.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그 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그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게 그 개 심리를 보면 이 사람의 심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이렇게 사람하고 교감하는 걸 보면 그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게 어쩜 이렇게 잘 이렇게 교감이 되는지. 그 걔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주로 우리 황 선생님은 어느 프로를 주로 보시나요? 많이 보는 프로그램 주로. 저는 저희 집에 또 중고생 애들하고 예능 많이 봅니다. 애들이. 예능이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예능이. 그 학교 가서 예능 모르면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예능 중요하죠. 그래요. 그런 프로그램. 그러면 애들하고 중고생하고 함께하는 시간에 또 TV 같이 예능 보는 거 외에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불량 아빠죠. 애들하고 이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못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중학생 딸이 중학생이고요.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시네요. 중학생. 집에서 같이 다니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고등학생이면 또 집을 떠날 시기가 곧 다가오겠네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뭘 찾으면 또 그렇게 하겠지요. 또 농사를 할 수도 있고 농업을 아빠를 또 이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보라고는 했는데요. 그냥 무작정 던지는 게 또 무책임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녀들의 그 저기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이제 부모로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게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큰일입니다. 아니 저도 이제 우리 애는 이제 다 20대인데 게임 무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가를 게임이 없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정말 밤새 게임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군대 가서 직업군인으로 있어요. 답답할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잘 그렇게 게임을 즐기고 나중에는 PC방 아르바이트도 하더라고요. 식당 아르바이트도 하고 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가 벌어서 먹고 살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업군인의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게임을.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 우리 이제 봄철에 봄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봄에 생각나는 일이나 어떤 봄에 관련된 추억거리가 있으면 또 한 가지 좀 뭐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원래 제가 처음에 감자를 좀 많이 심었었거든요. 안내에서. 감자. 예, 감자를 심고 하면 지금 이제 한참 특히 무농약 친환경으로 하면 네. 밭 고를 관리도 해야 되고 풀이 나고 이러니까 네, 그렇죠. 지금 되게 정신없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새 벚꽃이 폈네. 예. 그러다가 감자밭에 북을 다 주고 나서 벚꽃 보러 한번 가야지 하는데 북주기가 끝나고 나면 벚꽃이 다 졌어요. 그렇죠. 이게 순식간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늘 들에서 일할 때면 이맘때쯤 되면 주말에 지금은 이제 길이 더 넓어져서 오히려 더 덜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안내 그 36번 국도가 확장되기 전에 이때쯤 되면 늘 그 오토바이족들이 대열을 서서 이제 벚꽃 터널을 지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그걸 멀리 이렇게 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벚꽃이 자연에 있고 우리 가까이 있는데 즐기는 사람은 저들이고 우리는 아스팔트에 구르는 벚꽃 구경이나 하고 있는 이게 좀 씁쓸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거고 그런 기억이 봄에는 늘 큰 대형 오토바이들 구경했던 기억이 봄에 대한 추억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 좋은 그 대청호를 끼고 그 얼마나 장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맘 놓고 즐기지 못하는 게 참 봄에 또 안타까움, 아련한 마음인 것 같아요. 봄철이 워낙 농번기가 시작되니까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놀기 좋으면 일하기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놀기 좋은 시기에 정말 일에 우리가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일 이야기를 조금 뭐 노래 한 곡 더 듣고 하겠습니다. 우리 황 선생님이 신청한 곡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황 선생님께서 시청하신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set me free.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Ready for your love.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아, 예. 또 신나는 노래를 하나 듣고 왔어요. 자, 우리 이 감자 이야기하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저도 이제 멀칭을 좀 하다 안 하다 막 이렇게 번복을 하다가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멀칭을 하는데 늘 마음이 아파요. 이 비닐을 걷어서 나중에 지금 마을 공동 이제 이 저장고실에다가 놓고 그걸 가져가는데 그 태워서 그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가져가서 이제 태우게 되는데 거기서 또 공해가 발생이 되고 이러니까 늘 마음이 아파요. 이게 생분해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지금 뭐 또 광고도 하고 그래서 그걸 써볼까 하는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 비닐이 없어도 우리가 농사를 다 졌는데 지금 와서 이제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그 인력난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무슨 방안이 좀 있나요?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아까 현 실정이 어떨까요? 예, 비닐에 대한 문제부터 사실은 네. 이렇게 사실 대형 기기에 의존하는 네. 그 비닐도 그렇고 그 비료도 그렇고 다 석유 의존성 그렇죠. 농업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해서 될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든 것도 사실은 국가의 정책이었고 그렇죠. 다 도시로 가. 이거는 비료 퇴비할 필요 없이 비료 넣으면 되고 비닐 덮으면 되고라고 사실은 국가 시책이 그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사실은 한두 사람의 가슴 아파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국가 시책으로 사람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줄어드는 생산량 그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나 농가 소득에 대한 보존 이런 사실 국가 정책 방향으로 사실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지 정말 한두 사람의 각성과 개인의 그렇죠. 책임으로 예. 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데서 인력 문제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 아닌가. 농촌을 떠나라고 했던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데서 뭐 사실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구조적으로 사실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오면 뼈 빠지게 일해 아니면 뭐 투자 많이 하면 벌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너가 시골에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아름답고 존중받는 뭐 저는 그렇게 좀 얘기하는데 그런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농업을 질 수 있는 구조 그렇죠. 예. 이것도 있고 사실은 당장 닥쳐서는 공공적인 일자리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예, 우리 황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많이 배우는데요. 우리 이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다 도시로 나가는 게 국가 정책이었고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위기 시대에 전 세계가 앞으로 이제 식량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거든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너무 낮고 근데 이것이 이제 식량 전쟁으로 비춰지면 우리는 정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농업을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이 지금 미미하게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거를 대폭 상향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활이 되게끔 해서 젊은 사람들도 좀 뭐 다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이쪽에 좀 뜻이 있고 맞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 편안히 들어와서 땀 좀 흘리고 나 살겠어 하는데 기본적인 생활은 되게 어떤 구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서 그 피땀 흘려서 그 가치적으로 그 높이 평가할 수 있잖아요. 노동의 가치를. 그 가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하는 법을 나누는 이런 구조가 농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력이 너무 딸려서 이렇게 막 기계화에 의존하고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이런 삶이 안타깝다는 말을 우리가 늘상 하는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또는 이것을 정부에서 우리 공동의 과제로 끌어안고 농업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과거 산업 육성 정책이 우리나라의 세계 10대 강국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속에서 이 희생을 농업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산업이 지금은 농업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것을 좀 감지하고 그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당연히 정부가 시행하면서 농업이 안정화돼야지 그 나라의 미래가 열리는 이런 관점으로 좀 대했으면 무슨 시혜의 대상, 무슨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좀 관점을 좀 바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또 갖게 되네요. 뭐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기후 위기 뭐 사실 식량 전지, 식량 무기 시대가 오고 있는 건데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데서 뭐 단순히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려 이거 말고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또 이어지는데 옥천 왜 그렇게 주민들한테 뭘 많이 줘? 왜 옥천 주민들은 그런 거 다 누려? 그러면 와서 살으시라는 거죠. 농촌은 왜 그래? 우리나라에서 농촌은 뭐 볼 거 있다고 그렇게 농업에다 그렇게 다 투자하고 농민들한테 그렇게 돈을 퍼주는 거야? 농사 지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막지 않아. 누구도 그걸 차단하지. 너도 농촌 가서 살면 돼. 그래. 너도 농사 지으면 돼. 그래요, 맞아. 다. 야 너도. 이거죠.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농업 인구가 진짜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시험 치고 네가 이게 어느 등급이 돼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업을 선택하면 너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래. 옥천을 선택하면 너도 누릴 수 있는 거야가 되면 저는 뭐 그 역차별 해도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정 부분 역차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역차별이 사실은 아닌데 예. 근원적으로 이미 보면 기울어져 아닌데, 있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 근원적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차별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도 좋다. 그래도 좋다. 지역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문화적이고 지역 공동체가 또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수반되면서 지역민들이 그 주체성 있게 가치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면 외지에서 봐도 나 저 지역 가서 살고 싶어. 저분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이런 기분이 들게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옥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황 선생님 말씀 들으면 제가 오늘 깨달음을 많이 얻는데 맺은 말씀 우리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정신없이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열심히 사시는 우리 황정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아자쌤과 놀다 보면 우리 사는 이야기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듣고 함께 하실 분들은 옥천 공동체 라디오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